안녕하세요. 누명상학원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중학교 2학년 서중 시험지를 가지고 와봤어요. 우리 이제 2025학년도를 대비하는 그런 개념이라도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사실 선생님들이랑 문제를 풀다 보면 대부분의 유형들은 잘 풀어요. 근데 꼭 보면 많이 틀리는, 오답률이 많은 그런 문제들에서 보면은 하나, 두 개 실수를 하다 보면 100점을 놓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를 좀 미리 선생님이랑 한번 살펴보고, 내년에 중간고사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이 영상을 보고 나면 내가 이런 문제는 내가 오답이 많이 나올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그런 유형을 특별히 더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유형성 친구들한테는 그런 유형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항상 더 많이 훈련을 시키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보통 여기 나오는 이런 문제들이 평소 시험 공부를 하다 보면 시험 대비 교재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들이에요, 대부분이. 그래서 그거대로 준비를 하면 되는데, 자, 선생님이 몇 가지 문제를 예를 들어서 보여줄 건데요. 자, 8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8번 문제를 보게 되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분수 90분의 a를 소수로 나타내면 1보다 작은 유한수가 되고, 자, 기하분수로 고치면 b분의 1이 된다고 한다. a가 10에서 20 사이 자연수일 때 a 플러스 b 값은 라고 읽고 나면 보통 물음표가 찍히게 돼요. 이거 뭐라는 거지? 라는 건데, 자, 수학은 사실 이렇게 문장으로 나와 있을 때 수학이지만 국어가 아니지만 영어가 아니지만 독해, 해설이 돼야 돼요. 문제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뭔지 모르고 접근을 하면 안 된다는 거고, 이게 대표적인 문제예요. 자, 첫 번째 줄, 자, 유한소수가 되고 90분의 a를 소수로 나타내면 1보다 작은 유한소수가 되고 라는 말이 대체 무슨 말이냐? 진분수다. 자, 이 90분의 a는 결국에 뭐다? 진분수다. 자, 진분수 어떤 거예요? 17분의 4, 뭐 이런 거. 뭐 18분의 5, 이런 거. 자, 어쨌든 분모가 분자보다 더 큰 형태로 나와 있는 걸 우리는 진분수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 90분의 a가 진분수다 라고 나오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자, 기하분수로 고치면 b분의 1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죠? 자, 그럼 기하분수로 고쳤을 때 결국에 이 위에가 1이 된다라는 얘기는 이 a라는 녀석이 90이랑의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면 90의 뭐다? 약수다. a는 90의 약수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a가 10에서 20 사이 자연수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이거를 지금부터 뭐 풀어서 정답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유형의 문제가 항상 나오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항상 여기에서 오답률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이 한번 점검해 봤어요. 자, 다음 문제 한번 봐볼까요? 11번 문제는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은데 역시나 오답률이 좀 나오는 경우라서, 자, 순환소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하분수로 나타내면 33분의 14래요. 자, 순환소수를 a, b 자리를 바꿔가지고 표현을 했을 때 기하분수는 어떻게 되느냐? 자, 이것도 순차적으로 이해를 하고 독해를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건데, 자, 좀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녀석을 99분의 여기다가 3 이렇게 곱해주면 결국에 42 해가지고 이 녀석이 요 녀석이구나 라고 해서 딱 문제가 풀리겠죠. 자, 그러면 a, b를 다 알고 있으니까 a, b를 넣어서 풀면 되는 거. 자, 역시 오답률이 조금 높았던 문제. 자, 12번 문제. 선생님 저거는 많이 나오는 문제 아닌가요? 맞아요. 12번 문제. 아마 교재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시험에도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는데 항상 여기에서 실수들이 너무 많아요. 이유는 수학, 숫자 계산을 하는 거는 많이 연습을 해서 할 수 있는데 이 말, 국어적인 요소를 연습을 많이 한 친구들이 없다 보니까 말이 조금만 바뀌어도 어려워해요. 자, 그럼 이런 문제는 어떻게 대비를 하느냐? 12번 문제 하나를 가지고 확실히 이해를 했다라고 해서 내가 완벽해 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자, 이런 유형의 문제가 뭐 한 6개, 7개, 8개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올 수 있어요. 그 문제들을 갖다가 보면서 정확하게 내가 뭐가 옳고 그름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도가 될 때까지 연습을 해야 오답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 쉽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꼭 반복해서 여러 문제를 다뤄보기를 바라요. 자, 다음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이런 문제도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친구들이 되게 좀 단순해 보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건데 기존에 나와 있던 거랑 조금 다르게 옆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습니다. 세 자리 자연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당연히 이거를 설마 곱해가지고 나중에 약분하려는 친구들은 없을 거고요, 대부분. 보통은 이 상태로 약분을 하려고 할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을 할 때 우리 친구들이 꼭 생각해 줘야 될 거는 얘랑 얘가 결국에는 2 곱하기 5의 제곱이다. 결국은 10의 제곱이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럼 얘랑 약분해가지고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한눈에 보일 수 있겠죠. 약분해서. 자, 그렇게 접근하면은 좀 편할 것 같아요. 역시나 오답률이 조금 있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10의 4제곱이 세 자리 자연수가 되도록 이런 조건들이 흔치는 않다 보니까 나왔을 때 조금 당황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선생님이 요 옆에 하나만 더 볼게요. 요 녀석도 항상 배점이 좀 4점으로 나왔는데 요 녀석도 항상 좀 나오는 문제인데 항상 친구들이 이거를 얘로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서 되게 많이 어려워를 해요. 그리고 얘는 어렵게 내려고 하면 사실 지수법칙이라는 게 중1 때도 나오죠. 중2 때도 나옵니다. 중3 때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상황으로 넘어가긴 하는데 고1 때 또 나와요. 그러니까 지수법칙으로 해가지고 활용될 수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어렵게 내려고 하면 충분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유형도 충분히 반복을 해서 풀어봐야 되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이 녀석이 우리가 얘가 2의 6제곱이라는 거는 뭐 흔히들 알 수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조금 더 생각을 편하게 한다라고 하면 이것도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2의 세제곱의 4제곱과 2의 4제곱의 세제곱이 결국은 어떻다? 같다. 지수끼리의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그것만 알면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녀석이 어떻게 되겠어? 2의 4제곱의 6제곱으로 표현이 될 수 있죠. 그러면 이 조건을 맞출 수가 있으니까 편하다라는 거예요. 자, 역시 오답률이 굉장히 높은 문제 중에 하나였고요. 사실 대부분 시험 교재를 하다 보면 이런 문제는 많이 나오겠다라는 거 충분히 볼 수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기본에 충실하자라는 의미로 선생님이 가져온 문제예요. 자, 얘는 맞아요. 여러분들이 봐도 선생님 다를 게 없잖아요. 그냥 식을 간단히 하라고 하는 문제인데 저게 왜 오답률이 높습니까? 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런 1차식을 2차식, 2차식을 계산하다 보면 긴 거 계산하다 보면 꼭 마이너스 9를 실수한다거나 연산해서 조금의 실수를 한다거나 뭐예요? 집중력을 유지하고 문제를 풀지 않으면 정말로 너무 억울한 실수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충분히 많이 풀어보길 바랍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해줬던 부분들에 대해서 시험 대비 기간이 들어갔을 때 내가 좀 어느 정도 준비가 됐다.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떤 부분을 더 연습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 때 이 영상을 보고 이런 류의 문제들을 선생님 더 뽑아주세요. 선생님 저 이런 문제 더 풀어봐야 될 것 같아요. 해서 연습을 한다라고 하면 노력한 거에서 거기에 따른 결과까지 100점까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